제가 이번에 좀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다고 했죠. 이것만 보면 싸하잖아요. RSI 과열 나오고 매도 신호 나오고 시장 빠지고, 과열 나오고 매도 신호 나오고 빠지고, 과열 나오고 매도 신호 나왔으니까. 근데 뭔가 하나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요거죠. 환율. 환율이 항상 요때 수출이 좋았거든요. 요때도 수출이 좋았고 반도체가 잘 나갔고, 그러면 지금처럼 떼돈을 벌고 있으면 엄청난 달러가 유입되면서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요 초록색 선이 1100원 선인데 1100원이 깨지고 1100원이 깨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1500원 위로 뚫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1500원이 위로 뚫렸는데 실적이 안 좋으면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빠져야 되죠. 그런데 실적이 사상 최대, 이번 3월 이 전쟁통에 사상 최대, 지금 작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수출이 일본을 역전했어요. 지금 추세로 가면 일본 훌러덩 역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엄청난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환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환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상 최고치가 이게 이번에 고점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1985년도, 그 다음에 2005년도, 그 다음에 이번에 20년 만에 오는 2025년. 그래서 이번에는 좀 크게 우리나라 코스피가 크게 레벨업하는 그런 모양새구나, 그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2026년 4월 주식시장 전망 및 운영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리뷰부터 해보잖아요. 요 리뷰하면서 앞으로 월간 전망 안 해야 되겠다, 맞지도 않는데 이거 한다고 한 10시간 엄청 고생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전망을 첫날 많이 빠져가지고 이 정도면 다 빠졌겠지 했는데 이틀째 더 빠졌잖아요. 그죠? 5,050까지 빠지면서. 그리고 이란 전쟁 그런 문제가 2023년 10월 초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처럼 그때는 전쟁 발발하고 빠르게 그냥 바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빠졌었죠.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됐냐면 5,042에서 6,180, 6,180이 시초가였었고요. 시초가 마이너스 1%로 시작해가지고 여기죠. 여기서 마이너스 1%로 시작해서 장대음보, 그 다음날 장대음보, 이렇게 나왔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왔는데, 그때도 뭐 빠르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좀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싼 영역까지 올라왔었잖아요. PBR 2배가 넘었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V자로 회복 못한다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을 예상하고, 그때가 언제였는지 2011년 8월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그때는 2011년 8월에는 8월, 9월, 10월 해가지고 두 달 동안 이러다가 빠졌거든요. 나중에 뒤에 차트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이었고요. 3월 31일은 좀 싸했었죠. 왜 싸했냐면 다 트럼프의 입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트럼프가 좋은 말 해줄 줄 알았더니 역시나 좋은 말 안 하면서 또 빠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게, 트럼프의 말에 우왕좌왕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작년 2025년 4월에도 트럼프의 말 때문에 우왕좌왕 하다가 다 올라왔잖아요. 트럼프의 최종 목적은 뭐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전쟁도 하고 관세도 때리고, 관세 결국 15%씩 때렸잖아요. 그죠? 근데 15% 때릴 건데 45% 막 들고,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수준 한 15% 때리고, 그러고 나서 뭐 시장 다 올라왔었으니까 필반 지수 뭐 엄청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목적은 뭔가,
예,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가 파국으로 가는 걸 원할까? 아니라는 거죠. 음. 그러다가 국채 금리가 너무 4.3 넘어가고 유가가 여기서는 더 올라가면 안 되는데 싶으니까 또 좋은 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경제를 망가뜨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슈로 경제가 망가지면서 시장이 구조적 역세장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걸 걱정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시나리오 분석 그죠? 시나리오 분석에 보면 유가가 뭐 170 몇 불까지 갈 수 있다고 워맨 신박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안 갑니다. 그렇게 안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 트럼프의 입에서 트럼프의 손에서 야기된 이런 전쟁이 미국의 국익과 미국의 경제를 위한 부분이다.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얼마나 싸게 사는가의 관점입니다. 얼마나 싸게 사.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막 갭상승해가지고 또 했을 때도 제가 딱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왕이사한테 얘기했어요. 5,500 위에서는 사지 말라고. 왜냐하면 시초가에 어제도 저희 들어온 신규 고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 트럼프가 뭔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시장이 반응을 했잖아요. 좋은 얘기 하겠지라고 저도 그렇게 기대를 했었고 시장이 그렇게 미리 선반영을 좋게 했으면 좋은 말을 해도 거기다가 때리려고 하는 사람들 나올 거고 어제 레버리지 잡고 온 사람도 아침부터 막 때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어제도 그저께도 온 이 고객분들 계좌를 여기서 막 쫓아 살까봐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뭐 웜에 신박 찍는다고 웜에 소통 막 읽고 있는데 분위기가 싸해서 봤더니 뭐 또 마이너스 3% 네, 그렇게 빠져 있던데 지금은 트럼프 입에서 시장이 우왕좌왕하지만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네, 미국의 국익을 위한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랠리가 있고 사물 조정이 있고 한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번에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주봉상에서 세 번의 매도 신호가 지금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장중한테 5개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확 빠졌다가 올랐다가 네, 이런 모습이고 최근에 코스피 주가 상승의 요만큼은 전부 반도체였었잖아요. 코스닥에는 반도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조정의 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형주 차트를 보면 소형주 차트도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급락을 했다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마이너스 9% 하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별 동향을 보니까 이 3월 한 달 동안에 와 엄청 때렸어요. 외국인이 36조 정도를 때렸고 코스닥은 반대로 좀 샀습니다. 그죠? 1684억 샀고 선물을 보면 거의 6조를 때렸어요. 연초 이후로 보면 코스피에서만 외국인이 한 57조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 위기가 아니라라는 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이게 시스템 위기잖아요. 코스닥을 더 때려야죠. 코스닥 매도하고 코스피도 매도하고 해야 되는데 코스닥을 매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최근에 이게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로봇 네, 그 로봇의 가치로 보면서 확 올랐는데 걔네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지금 그 인정을 왜 안 할까 생각해 보면 옛날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코로나 때 셀트리온 많이 사셨잖아요. 네, 코로나 때 저희 회사 오신 분들 계좌 보여주시는 거 보면 전부 셀트리온 다 사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왜 셀트리온 왜 사셨나요? 물어보잖아요.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미국, 영국 얘네들은 우리 거 안 써줄 건데. 안 써줄 건데. 네, 걔네들 거 모더나라 파이자나 걔네들 거 쓰지 우리가 개발한다고 우리 거 안 써줄 건데 저는 머릿속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로봇을 개발을 했을 때 결국은 미국은 미국 회사 거 중심으로 이제 할 거고 어떻게 보면 내수에서는 우리가 네이버 내수에서는 아리아 한글 그죠? 그리고 안랩
네, 이렇게 하는데 그 기업들이 안내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안 써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현대차가 너무 지금 잘 하고는 있지만 그 로봇의 가치가 우리가 지금 이번에 CES였었나요? 현대차 아틀라스 로봇 보고 와 휴머노이드랑 비교하면서 휴머노이드의 가치가 테슬라의 80%를 차지할 거다. 와 테슬라가 지금 시가총액이 2천조면 80%뭐 이러면서 현대차의 로봇 가치를 그렇게 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써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내수에서는 현대차 아틀라스가 독보적인 기업이 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자, 25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고요. 이번에 풋콜 레이쇼가 떴고 반등이 들어오고 하는데 바로 앞전에서는 안 떴습니다. 이 풋콜 레이쇼의 원리는 풋 거래량이 콜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데 저번에 선물 옵션 기초 강의 했었지만 외가격 0.01짜리를 10만 개 거래되는 거랑 2.0짜리가 10,000개 거래되는 거랑 2.0만 개가 훨씬 커죠. 그래서 거래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으로 한다는 거죠. 풋콜 레이쇼 계산을 하실 때는 거래량으로 하지 마시고 거래 대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거래 대금으로 지금 이 지표를 만든 거고요. 제가 옛날에 그 엑셀로 이렇게 이게 막대 그래프가 딱 나오잖아요. 1.5가 넘으면 이렇게 100이 표시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1.5가 잘 발생을 안 해서 5일 평균이 1.3인가 4로 설정을 해놨어요. 1.4가 넘어가면 그것도 5일 평균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가 보면 제가 모든 위기가 기회로 다가온다 했잖아요. 근데 말은 쉬운데 위기 상황이 되면 무섭잖아요. 쫄리고 무섭습니다. 그러면 그 공포를 어떻게 좀 이렇게 수치화할 수가 있을까? 사람의 공포감을 어떻게 수치화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풋콜 레이쇼, 빅스 이런 걸로 보니까 그 공포감이 수치화되더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풋콜 레이쇼라든지 빅스에 있어서 이 숫자를 만드는 사람들의 심리는 사실은 풋에다가 떨어지는 거에다가 더 배팅하기 때문에 이런 풋콜 레이쇼가 나오는 거잖아요. 풋에다가 훨씬 24년 8월 5일 날 외국인이 풋옵션 사가지고 2,800억 벌어갔다 했잖아요. 그 벌어갈 때도 보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이 이틀 동안 2,800을 다 샀잖아요. 외국인이 거기다가 신나게 이제 팔아먹을 때. 근데 더 떨어질 거라고 막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포감이라기보다는 더 떨어진다라고 확신을 갖고 막 밑에서 풋을 많이 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떨어지는 거에 배팅하는 거는 확률적으로 낮은 어리석은 배팅이에요. 그죠? 자, 그렇고요. 근데 왜 그 어리석은 배팅을 하느냐? 낮은 확률에 배팅을 해서 먹으면 짜릿하니까. 네. 포카 칠 때 원페어로 뻥카 쳐서 먹으면 엄청 짜릿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빅스도 보는데 이 빅스도 과거랑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공포감은 과거에 어떤 때 수준인가. 네, 공포를 야기시킨 이벤트는 다르지만 이 빅스가 어디까지 올라왔나를 보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느끼는 공포감을 우리가 수량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3월 27일 날 31.05 기록하고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럼프의 말에서 또 뭐 앞으로 2주 동안 엄청나게 공격할 거야. 그 얘기에 우리 시장은 빠지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밤 미국 시장은 크게 영향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빅스나 이런 걸 보면 중동 사태에 대해서는 은근 느긋해요. 보면. 걔네들은 아는 거죠. 네, 미국의 달러 패권과 저렇게 막 파괴하면 파괴할수록 저거 다 미국 기업이 재건할 거니까. 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과거 2017년에서 26년 동안의 이 빅스의 레인지를 이제 보는 거고요. 2018년도에도 2월 달에 한번 확 빠졌었다 했잖아요.
그때 50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런 거 비하면 지금 30 이런 거는 뭐 별로 그렇게 시리어스해 보이지는 않고 22년 10월 11일이 요때 바닥 찍은 날이거든요. 그때 S&P 500이 3,500이 살짝 깨졌을 때인데 그때 33.6 요 언저리에서 바닥 찍고 올라왔고 24년 8월 5일 날도 38.6 정도에서 그 정도에서 바닥 찍고 시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5년 4월 8일 날 트럼프의 폭탄 관세 때 이게 사실은 좀 무서웠죠. 이거는 45% 관세를 하면 그거는 1930년대 대공황으로 가자 이거거든요. 근데 아니 트럼프도 재벌이고 앨런 머스크도 재벌인데 과연 대공황 상황을 만들까?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서 엄청 무섭지만 매수로 대응하는 거죠. 결국은 엄청 무서운 그 두려움만큼 엄청난 수익이 났습니다. 그죠? 2018년 2월 달에 얼마 빠졌었나, 그때. 그때 2018년 2월 3월부터 트럼프가 갑자기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들고 나왔다고 했었습니다. 들고 나오면서 시장이 확 빠졌다가 반등 들어갔다가 또 빠졌다가 그러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때도 반도체의 이익은 3Q에 엄청난 이익을 내고 빠졌었죠. 2월 달에 나스닥의 MDD가 11.6% 빠졌고 이번 3월 달에 나스닥이 13.7% 빠졌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추세적으로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선 보니까 이거 너무 좀 오버 아닌가 오버 아닌가 했던 부분 지금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안타까운 소식은 이 코스피 월봉에서 세익스피어 지표에서 매도 신호가 났어요. 요때 매도 드디어 매도가 나왔습니다. 요때는 코로나 때 반짝 상승으로 빠르게 이제 빠졌고요. 경제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 때 금리를 낮추고 그러면서 이제 구제 금융 엄청나게 돈 풀어주고 그러면서 올라왔다가 이렇게 빠졌고요. 요때가 데이터 센터 플랫폼 기업들 막 한창 날아갈 때 그래서 요때랑 좀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때 2월 달에 아까 보셨던 요 2월 달 있잖아요. 요렇게 빠지고 반등 들어가고 빠지고 요런 패턴을 저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시장은 빠지고 반등 들어가다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요때 야기가 됐지만 언제 마무리가 됐었죠? 마무리가 된 거는 2019년도 아니고 2020년 1월 달에 그때 류호 부총리가 백악관에 와서 최종 합의를 합니다. 자, 그렇게 중국을 괴롭히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좀 많이 빠졌어요. 이런 모습이 나왔고. 근데 최근에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이번 전쟁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좀 수혜를 보겠는데. 그래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2006년과 같은 그런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개월 이평선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나 봤더니 4월 달에 5,242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5,200대에서는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20개월 이평선은 어디를 지나가고 있나 봤더니 여기 3,500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다고 했죠. 이것만 보면 싸하잖아요. RSI 과열 나오고 매도 신호 나오고 시장 빠지고 과열 나오고 매도 신호 나오고 빠지고 과열 나오고 매도 신호 나왔으니까. 근데 뭔가 하나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요거죠. 환율. 환율이 항상 요때 수출이 좋았거든요. 요때도 수출이 좋았고 반도체가 잘 나갔고 그러면 지금처럼 떼돈을 벌고 있으면 엄청난 달러가 유입되면서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요 초록색 선이 1,100원 선인데 1,100원이 깨지고 1,100원이 깨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1,500원 위로 뚫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1,500원이 위로 뚫렸는데 실적이 안 좋으면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빠져야 되죠. 그런데 실적이 사상 최대 이번 3월 이 전쟁통에 사상 최대 지금 작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수출이 일본을 역전했어요. 지금 추세로 가면 일본 훌러덩 역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엄청난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환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환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상 최고치가 이게 이번에 고점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1985년도 그 다음에 2005년도 그 다음에 이번에 20년 만에 오는 2025년. 그래서 이번에는 좀 크게 우리나라 코스피가 크게 레벨업하는 그런 모양새구나. 그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이 뒤에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976년부터 보면 또 제가 하나 계속 신경 써놓고 있는 게 있죠. 실업률이 만약에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그러면 뭐 도망 나와야 되죠. 리세션이 이렇게 도래하면 도망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행히 실업률이 4.3에서 4.4, 4.6 갔다가 다시 또 4.4. 다행히 미국의 실업률이 안정적입니다. 좀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안정적이고 이 차트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실업률이 2000년 4월 달에 이 닷컴 버블이 깨질 때 박살을 날 때도 아직 실업률은 괜찮은데 이러고 있다가 2001년도에 4.3, 4.4 하다가 2003년 6월 정작 미국 시장이 바닥을 찍고 돌아설 때 실업률은 6.3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리만 사태 터지고 2009년도에 시장이 빠르게 올라가죠. 근데 그 2009년도에도 11월 달에 실업률이 계속 올라서 11월 달에 10%를 찍어요. 그래서 실업률은 후행지표다. 그래서 너무 실업률 보고 내가 나중에 도망 나와야지. 그러면 늦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런 거 보는 거죠. 졸트 보고서.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는가. 요때가 2017년, 18년, 19년. 요때가 2006년. 2006년에서 7년 넘어갔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는 여기가 보면 구인구직 비율이 0.6에서 0.7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0.9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추세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자, 제가 이것저것 다 본다고 했잖아요. 2024년 또 8월과 같은 상황에서 또 얻어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업률도 보고 그 다음에 또 BOJ 정책금리도 봅니다. 3월 19일 날 동결을 했어요. 동결을 했는데 찜찜하게 일본 10년 국채금리가 지난달에 2.0 얼마까지 빠지다가 또 올라왔어요.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최근에 호주가 금리를 2번이나 올려봤잖아요. 확실히 물가가 지금 올라가는 건 맞아요. 제가 보니까. 2.385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거 일본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엔화 강세가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딱 봤더니 달러엔 차트는 보니까 괜찮아요. 요때가 24년 7월 달부터 갑자기 엔화 가치가 확 이렇게 강세로 가면서 환율이 떨어지니까 엔화가 강세로 갔다고 보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환율이 1,500원에서 1,000원 가면 엄청나게 강세로 가는 원화 가치가 강세로 갔다고 보면 되니까 이때는 8월 달에 그 전부터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뭔가 위기가 오는 느낌이야 라고 엔달러 환율 차트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안 그래요.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 이 엔달러 환율 이런 게 다 이 국제 정세를 다 분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훨씬 이 환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환 시장은 이걸 위기로 안 보고 있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원엔 환율 차트도 보는데 원엔 환율 차트도 지금 요러고 있어요. 네, 별 조짐이 없죠. 그죠? 네. 아까 2018년에서 19년 갈 때 보면 이렇게 5개월 뭐 이평선 다 뚫으면서 20개월 이평선 뚫으면서 추세 전환이 됐는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네,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자, 최근에 은 가격이 급락을 했죠. 네. 아니 안전자산의 금 이런 게 왜 하락을 하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투기적인 수요가 붙어서 안전자산으로 배팅을 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배팅을 한 거죠. 돈의 가치가 녹아들면서 안전자산 그냥 안전자산이 아니라 금으로 도망가 있자. 은으로 가서 투기적인 수요가 이쪽으로 갔다가 네, 확 꺾였습니다. 지금 보면. 금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의 월봉 차트를 보면 이대로 쭉 가면 한 1350까지도 갈 수 있겠다 싶었었는데 이란 전쟁이 없었으면 1, 2월 달에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면서 코스닥까지 이어지면서 네, 1350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쟁 이슈 때문에 약간 투자 심리가 꺾였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월봉에서 셀, 이때가 언제냐면 2015년, 그리고 2018년 초에 셀, 그리고 2021년 8월쯤에 셀, 그리고 이번에 안타깝게도 3월 달에 셀 신호가 나오긴 했습니다. 2018년 이때처럼 일단은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2006년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2006년 그림처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안 팔아요. 오히려 사고 있습니다. 그죠? 자, 삼성전자를 보면 이 삼성전자를 봐야 삼성전자가 멈추면 오히려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26년까지 지금 전자 차트를 보면 네, 고점을 연결하면서 가는 흐름이고 이번에 북토크에서도 말씀드리고 연합클래스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식으로 투자해서 절대 잃지 않는 매매를 하려면 여기서 기가 막히게 팔고 떨어질 때 현금화 시켰다가 그게 아니라 무조건 1등 기업에 붙어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 시총 1등 기업, 미국 시총 1등 기업, 그 분야의 1등 기업은 항상 뭐라고 그랬죠? 전고점을 돌파한다. 설사 물리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대체로 여기서 잘 사시고 이럴 때는 잘 못 사는 게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네, 항상 전고점을 돌파한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게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삼성전자도 떼돈을 벌고 있죠. 네. 우리나라 위기가 아니고 미국의 금융 위기가 아닌데 환율이 이렇게 1,500원을 해주면 수출 기업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도 약간 오버슈팅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이 구조적 성장인가 아니면 시클리컬한 부분인가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 이조한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클리컬. 왜냐하면 이조한 박사님은 계속 PC, 노트북, 핸드폰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맞는 얘기죠. 그쪽은 지금 가격이 올라가면 마이너스 12% 수요가 줍니다. 근데 그 고금리 상황에서도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비싼 GPU를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막 찔러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적 성장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도에 반도체가 2015년에 한번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러고 나서도 금방 회복했던 이유가 이때 스마트폰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센터 그 구조적 성장기다 보니까 조정은 받았지만 빠르게 그냥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튼 AI 인프라 사이클이 상당히 강한
구조적 성장 모멘텀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다 셀 시그널이 단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를 언제 파는 게 맞냐라고 봤을 때 다음 주 전자 잠정 실적 그리고 4월 말에 하이닉스랑 전자 본 실적 그때 발표할 때는 일단 좀 줄여보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예상 실적이 계속 올라왔는데 CT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이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하이닉스가 지금 170조 번다. 뭐 이렇게 올해는 아니죠. 230조까지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그 230조가 얼마나 대단한 수익인가 보면 이 전 세계 1등 기업들이 순이익을 버는 걸 보면 230조를 번다. 네, 그건 엄청난 이익이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이 올해까지는 되는데 내년에도 또 더 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진짜 그렇게 버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그때부터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번에도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2018년처럼 20개월 이평선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지금 여기 달러 인덱스가 MACD 오실레이터가 딱 양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때 2018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세 상승 전환을 해야 하면서 골든 크로스 나면서 뚫어버린다. 그러면 이번에 내가 잘못 봤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달러는 다시 약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가 부분인데요. 유가가 이 차트 일봉 차트를 보면 이번에 고점 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주봉 차트인데 잘하면 뭐 이렇게 쌍봉 치고 떨어질 수는 있는데 유가 차트를 보면 고점 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월 달에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19%나 빠졌고 S&P 500이랑 미국 주식은 별로 오른 게 없어서 덜 빠졌고 요거는 연초 이후입니다. 연초 이후로 그래도 국내 시장은 3월 말 기준으로는 한 20%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섹터별 동향 자료이고요. 미국 섹터별 동향표 자료 보면 3월 달에 보면 에너지 하나 빼고는 다 빠졌어요. 그리고 워맨 신방이나 아침에 모닝 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보면 이번에 반도체가 맨 마지막에 빠졌잖아요. 마이크론이 이틀 동안. 왜 제일 좋은 주식이 왜 맨 마지막에 빠지는지 말씀드렸잖아요. 프랍이라든지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인생 이번에 한번 고쳐보겠다고 하는 분들 신용 써가지고 좋은 주식 질러 놓은 거죠. 좋은 주식 질러 놓았는데 관세가 됐든 전쟁이 됐든 이런 이슈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가 딱 마진콜에 해당되는 그 임계치를 닿으면 그냥 자동 반대 매매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항상 좋은 주식이 빠집니다. 아니 이런 주식까지도 빠진다고? 그러면서 엄청 두렵게 되죠. 아니 실적이 그렇게 좋다는데 왜 이틀 동안에 이렇게 20%나 빠지지? 그게 바닥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이 보면 이번에 시그널을 먼저 줬죠. 시장 별로 안 좋을 거야 하면서 10월 달에 고점 치고 계단식 하락. 이런 계단식 하락이
2008년도에 우리나라 주식이나 미국 주식 빠질 때 보면 이런 식으로 빠져요. 2008년도 차트가 물렸네. 뭐 그러면 반등 들어가면 팔아야지. 반등은 안 줘요. 다 반등 들어가면 팔아야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약한 주식들이 빠질 때는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반등 없이 옆으로 기다가 요 이격 조정 끝나면 또 빠지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만 보면 상태가 좀 안 좋다. 상태가 좀 안 좋다. 빠집니다. 이번에 반등 들어갈 때도 반등다운 반등을 별로 못 주잖아요. 그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주봉으로 길게 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보면 코로나 때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로고 차트로 일부러 가져왔어요. 과거에 오를 때 얼마나 크게 올랐는지. 10년물 국채금리가 3월 달에 전쟁 이슈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제가 못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4.3 넘어가면서.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전쟁의 양상하고는 달리 금리가 빠지고 유가도 별로 더 치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은 안 보이고. 그러면 또 시장은 바로 반응을 합니다. 금리가 왜 중요한지를 매번 설명을 드리는데 요 일드 갭이라고 있다 했잖아요. 일드 갭. S&P 500이 이제 PR이 19배가 됐어요. 그러면 1 나누기 19. 20배면 1 나누기 20이니까 정확하게 5%가 되는 거죠. 5%가 되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23년 10월 달에 5% 찍었죠. 5% 빼기 5%? 아니 주식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에다가 스트레스를 주는데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5%라고? 그럼 주식 안 하죠. 그러면서 주식이 이제 빠지게 됩니다. 지금은 19배. 그래서 1 나누기 19 하면 5.26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와서 4.4. 그러면 0.96.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달에 1 나누기 21, 그 다음에 국채는 4.1 이러니까 이게 0.6 정도밖에 안 나왔었죠. 그러니까 힘없이 좀 빠집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왜 그렇게 급반등을 했는가? PR이 15배까지 빠졌어요. 1 나누기 15는 6.67. 근데 10년물 국채금리가 0.5까지 빠졌죠. 6.67 빼기 0.5는 6.17이나 돼요.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제일 돈 벌기 쉬운 장은 금융장세를 했잖아요. 경제가 망가지고 패드가 금리를 낮춰주고 하면 왜 그게 주식으로 돈 벌기 쉬운 장이냐면 이 일드 갭으로 답이 나오는 거죠. 돈 벌기 너무 쉽습니다. 주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드 갭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P 500 월봉 차트 그냥 장기적으로 보면 S&P 500에서도 여기 셀 시그널이 하나 나왔는데 요 2018년도에 요렇게 셀 나오고 반등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미국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안 보잖아요. 충분히 기간 조정을 좀 보였고, 엔비디아가 이제 PER 20배 밑으로 떨어지고, 메타가 됐든 아니면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도 거의 반토막 나 있거든요. 보면 살 주식이 너무 많아요. 핵심 우량 기업을 줍줍할 기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살 주식이 많아지면 주가는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셀은 나왔지만 잘하면 요때처럼 되겠구나. 그때 트럼프 1년차 1기 때 2년차였으니까요. 그죠? 자, 미국은 20개월 이평선이 6,251을 지나가고 있고 5개월 이평선은 6,878입니다. 지금 5개월이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경제가 괜찮나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딱 이렇게 답을 알려줍니다. 2026년 분기별 미국의 GDP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10월, 11월 달에 작년 연말에
셧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1분기에 강력한 반등이 예상된다. 실제로 ISM 제조 PMI도 좋게 나오고 있죠.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한 5%가 넘어서면 정말 위험한 건데 근처도 안 가고 있습니다. 요게 브렌트 이후의 차트인데 바로 앞전에 그죠? 피크아웃 치고 요때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예요. 러우 전쟁 때. 갔고 빠지고 전쟁이 종전 안 됐는데도 결국은 약간 뭐랄까요? 중력? 결국은 이 평균값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내려온다. ISM 제조 PMI가 계속 좀 찜찜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의 상승이 합리화가 되는데 하나 더 있죠. 제조 PMI가 좀 돌아서야 되는데. 제조 PMI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2016년 4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2016년 11월 달에 트럼프랑 힐러리가 붙었죠. 그러고 나서 트럼프 되고 나서 제조 PMI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0년 트럼프랑 바이든 붙었는데 바이든이 됐네. 어쨌든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24년 트럼프가 됐는데 올라가려다가 관세 폭탄을 들고 오는 바람에 올라가려다가 자빠졌어요. 못 올라갔죠.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주가가 세 가지 약세장이 있다 했잖아요. 구조적 약세장,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 또 하나가 경기순환형 시클리컬 베어 마켓이거든요. 그 시클리컬 베어 마켓은 이렇게 경기가 좋았을 때 경기가 좋고 나서 나오는 시클리컬 베어 마켓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세요. 경기가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죠? 페드의 고금리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쳐올려 놨는데 뭔 경기가 좋았겠어요. 샌프란시스코 경기 너무 안 좋죠. 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겁이 안 나는 거야. 그동안에. 아니 뭔가 흥청망청 막 뭐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없었어요. 그게 없었는데 막 이 조정 오면 여기서 더 이제 본격적으로 빠진다 이런 얘기 24년 하반기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24년 하반기에도 이제 진짜 빠진다. 이제 진짜 빠진다 하는데 최근에 뭐 없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가 그 전에 뭔가 거품이 있었나? 저는 솔직히 코인 시장은 걱정이 돼요. 코인 시장.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엄청난 또 큰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알트코인 이런 거는 제가 계속 작년부터 걱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식은 보면 별로 걱정될 게 없습니다. 어쨌든 이 ISM 제조 PMI가 지금 3개월 연속 예측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자, 3월 수출 동향. 이 수출 동향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24년 말에 계엄 사태 있고 1월 달에 트럼프 당선되고 하면서 우리 시장만 왜 이래 했었는데 수출 증감률 보세요. 계속 빠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얘기 안 해도 뭐 계속 올라왔습니다. 수출 증감률 되게 좋았고요. 월별 수출액 추이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막 나옵니다. 3월 달에. 월별 수출 증감률 이렇게 나왔고요. 반도체만 328억 달러 이렇게 나옵니다. 반도체 수출액도 보면 이렇게 평균치를 보면 계속 웃돕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가 일정 기간에 조정을 긋고 나면 항상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필반 지수 계속 보여드리죠. 이 필반 지수를 보면 조정은 짧고 랠리, 조정 짧고 조정은 10개월이라 했잖아요. 그죠? 랠리,
랠리 있다가 요렇게 코로나 같은 상황이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랠리가 또 더 이어집니다. 그리고 22년도에 10개월 조정,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23년 8, 9, 10월 달에 금리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좀 조정받다가 계속. 그러면 요 거의 1년, 2년 가까이 랠리하고 또 24년 8월부터 10개월 조정, 그러고 나서 랠리인데, 이 랠리 기간이 좀 짧단 말이죠.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조정받고 이번에 이란 전쟁으로 한번 강제적 조정을 받아서 이 정도 랠리로 끝날까 싶긴 한데, 그래서 4월 달에 일부 이익은 실현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조정받으면 들어간다라는 마음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많이 쉬었죠, 보면. 작년부터 많이 쉬었습니다. 23년에도 꽤 쉬었어요. 요때도 꽤 쉬다가 그 다음에 이익 모멘텀으로 올라왔었는데, 올해가 지금 어쨌든 중간 선거가 있고 그런 해라서 그냥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밸류에이션이 착해지고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도 19배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코스피도 뭐 7.43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PBR 1.6까지 좀 착해졌습니다. 언제 가장 착해졌냐면요, 코로나 때 0.57까지 PBR 빠졌었습니다. 2007년 10월 달에 미래에셋펀드 줄 서서 막 가입할 때 1.8한9 언저리까지 갔었죠. 외국인 현선물 계속 악화되다가 최근에 줄고 있어요. 다행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죠. 당장 다음 주 목요일이 만기인데,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외국인의 포지션 어떤가 봤더니 최근에 계속 옵션 포지션을 하방 배팅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최근에 이렇게 체슬리 AI에서 5일치를 다 볼 수 있게끔 해서 최근에 얘네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했나 보면 4월 1일 날 좀 강화시켰다가 4월 1일 날 약간 좀 이익 실현도 하고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약간 베어 스프레드죠. 베어 스프레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불 스프레드였었더라고요. 지난달에는 또 3월이라서 동시만기라서 선물하고 섞여서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3월 중순 이후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3월 19일부터 전자를 막 때려 팔고 하이닉스도 3월 19일부터 막 때려 팔았더라고요. 왜 우리만 그래? 아니, 마이크론, 그러고 딱 차트를 봤더니 3월 18일이 마이크론 고점이었고 3월 19일부터 마이크론도 빠졌더라고요. 우리만 때린 거는 아니었구나. 자, 체슬리 AI를 제가 만들어 놓고도 좀 신기합니다. 2026년 1월 달 딱 들어왔는데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죠? 에너지 둔화하면서 레벨 다운을 했었잖아요. 지금 이번에 4월에는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봤더니 미국 약세장인데 S&P 500을 0에서 40으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됐더라고요.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다운 시킨 것 같은데. S&P 500 보시면요. 그렇네. 70에서 90에서 40에서 70이 아니라 그냥 두 단계 레벨 다운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스닥은 지난 2월 달에 3월 시작할 때 40에서 70으로 낮추라 해서 좀 의아했는데 시장이 박살났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이었고, 이번에 우리나라 코스닥도 70에서 90으로 낮추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70에서 90. 그래서 70에서 90이 의미하는 바가 차익 실현 구간 진입에 따라서 주식 편입비를 70에서 90으로 수준으로 축소를 해놓고 좀 짱보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 시장 에너지가 전부 다 둔화로 바뀌었습니다.
S&P 500은 하락 추세라고도 나오네. 자, 4월 전망을 아까 이걸 다 적고 딱 저장 누르는데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요 차트가 업데이트가 안 됐거든요. 이걸 갖다가 제가 4,930 여기서 뭐 한 번 더 빠지면 뭐 4,930 정도이고 위로는 6,100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데 4,930이 뭐냐면 저기 요 이평선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금 보시는 거는 나스닥이고요. 이 나스닥도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이 밑에 거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요. 그 2018년도에 하이닉스가 조정받을 때 패턴인데 2월 달에 한번 빠지고 반등 들어왔다가 또 빠지다가 5월 달에 이렇게 올라왔었다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블랙락에서 하이닉스 5% 신고했다고 해서 말씀드렸죠. 옛날 2018년에도 요때 5% 신고하고 고점 찍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네, 이때가 고점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쭉 빠졌어요. 이 2018년도에 이렇게 이제 박스피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게 2026년이고요. 2006년에 2005년도에 코스피 54% 오르고 그러고 이렇게 조정받았다 했잖아요. 조정받았는데 20개월 이평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0개월 이평선 아까 위에다가 다 적어 드린 것처럼 20개월 이평선하고는 지금 너무 괴리가 크긴 한데 요때 2006년 4월에서 6월 동안 18.2% 빠졌거든요. 이번에 딱 한 20% 빠졌잖아요. 그래서 가격 조정은 거의 다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모습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좀 힘이 없는데 어쨌든 꾸역꾸역 그래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시아가 되게 강할 때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네, 아까 요거는 오늘 아침에 우리 최 부사장의 자료가 좋아가지고 제가 가져온 온 건데요. 이 캐펙스인데 메이저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캐펙스를 어떻게 할 건지 전망이잖아요. 네, 엄청난 금액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위가 빌리언이거든요. 빌리언. 원래 메모리 반도체가 한 200조, 시스템 반도체가 한 600조. 그래서 한 800조 시장이에요. 반도체가. 근데 엄청나게 질러대고 있어요. 그죠? 이게 빌리언이니까 여기다가 15 곱하면 되잖아요. 416이면 이게 600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 26년에 얘네들이 지르는 것만 해도 거의 뭐 이게 한 1000조 되죠. 이번에 확실하게 엄청난 구조적 성장인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질러댈까? 저는 너무나 이해를 하고 있죠. 99년도에 야후의 제리 양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밀리면 죽는 거예요. 밀리면. 네, 걔네들은 냉정합니다. 밀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LLM 모델도 지금 앱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랑 구글 안드로이드 요 두 개잖아요. 두 개 아마 살아남을 건데 그러면 오픈 AI 챗GPT인지 엔스로픽인지 제미나이인지 지금 제가 느끼는 느낌은 제미나이 엔스로픽이고 오픈 AI가 좀 그죠? 챗GPT가 약간 밀리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오라클 주식이 박살나버리잖아요. 서로 막 지분 수합하면서 그 돈으로 다시 뭐 질러대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AI를 지금 어떤
펑션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저부터도 뭐 주변에 좀 빠른 분들이 쓰긴 한데 이게 과연 침투가 얼마가 됐을까라고 보면 뭐 40%나 침투가 됐겠습니까? 그죠? 아직까지. 이 AI에서 확고한 안드로이드가 됐던 앱스토어처럼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그 모습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엄청나게 이용하고 그때까지는 이번 AI 사이클이 지속되는 그런 구조적 성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 이번에 순식간에 30% 빠졌잖아요. 순식간에 30% 빠졌는데 빠질 때마다 어느 정도. 근데 보통 중간 선거가 있는 7, 8, 9, 10원 조심해야 되죠. 7월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또 제가 전망을 할 때 항상 YOY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코로나가 발발해서 3월, 4월, 5월 막 5월 달에 난리였으니까 그러면 YOY로 내년 5월은 어떨까요? 올해가 난리였으니까 내년 5월에는 YOY 데이터가 무조건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그때도 6월 25일 날 고점을 친 것처럼 작년 4월 달에는 트럼프의 폭탄 관세 때문에 또 심리가 많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3월 달에도 수출 데이터가 엄청 좋게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작년 3월 초에도 트럼프가 관세 들고 나왔었고 2월에도 관세 들고 나왔었고 그런 기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달까지 뭐 괜찮겠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사도 되긴 한데 반도체는 항상 이렇게 너무 선행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반도체가 쉬면 뭐가 움직일까?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약간 쉰다는 느낌이 드니까 삼양식품 같은 거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룰 브레이크 이런 책을 보면 매매하지 말고 그냥 들고 있어.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주식을 들고 있을까? 삼양식품 같은 게 불닭볶음면이 완전히 이제 브랜드가 굳어졌고 중독성이 있는 그런 걸로 인해서 매출이 이번 전쟁으로 매출이 얘가 꺾일까 아닐까 이런 걱정하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과거에 이제 코카콜라처럼 되는 주식이니까. 그럼 그런 주식을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보면 이번에 40%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 그런 주식이 왜 40% 빠졌을까?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빠지지? 반도체 때문에 빠진 거라는 거죠. 니네들 30%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반도체는 170% 성장하거든. 그런 건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꺾이기 시작하면 다시 그 다음 좋은 놈 찾아서 다시 돈이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좋은 게 뭔가 YOY로 계속 성장이 나오는 주식은 뭔가 구조적 성장으로 들어가 있는 주식은 뭔가라고 보면 저는 삼양식품 같은 게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이 반도체가 무너지면 그 다음 삼양식품 같은 것들이 또 움직일 거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이번 4월 달에 좀 공부를 해 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4월 시장은요, 여기 나중에 요 부분은 다시 해야 되겠지만 4,930에서 한 6,100. 네, 그리고 4월 시장은 미국 시장이 꾸역꾸역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올라가고 우리나라 4월 시장 나쁘지 않다고 했잖아요. 배당이 들어오면 뭐 계좌에 배당 뭐 200만 원, 300만 원 들어왔는데 그거 잘 안 찾잖아요. 돈 생겼네. 주식이나 더 살까 하면 사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4월 시장은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월은 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인데 전량 호강으로 해서 한 5,800 언저리까지 그리고 정말 획기적인 뭐 종전 뉴스가 나오면 좀 6,100 언저리까지도 한번 워시팅 나오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4월달 이 변동성 심한 장에서 대응 잘 하시고요. 네, 오늘 4월 주식시장 전망 및 운영 전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